우진 ASMR. 안녕하세요. 우진 ASMR입니다. 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일본어를 제가 좀 할 수가 있어서 일본어를 가르쳐드리는 그런 ASMR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한 기획을 좀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. 1회분이거든요. 이번에는 일본어 처음에 뭐부터 말해야 되나? 그렇지.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몰라도 그 좀 되게 쉬운 게 어순이 한국어랑 같아요. 사실 영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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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할 때는 다르잖아요, 문법적으로. 근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같다. 주어 서술어 뭐 그밖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사네 뭐 명사 뭐 등등등 해서 비슷해요. 그리고 그 인터네이션 그 말투 억양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 그것도 영어처럼 그렇게 완전히 꼬은다고 해야 되나? 하여튼 그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비슷해요. 비슷한 편이고 물론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조금의 차이 때문에 일본어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차이가 발생하긴 하지만 비슷하고 특히 어떤 거에서 알 수 있냐면 그 부산 사투리 아실 텐데 뭐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러지? 어, 니 그랬나?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근데 소원한 데스가 일본어랑 부산 사투리가 비슷해요. 인터네이션이 정말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부산 분들이 일본어를 좀 배우기가 쉬운 게 있어요. 쉬운 게 있고 그리고 전 사실 부산에 몇 번 갔었는데 어, 지하철을 타서 이제 특히 여고생이나 좀 어린 여자들 이제 제잘제잘 떠드는 걸 듣고 있으면 도쿄에서 듣는 거랑 별 차이가 안 느껴질 정도로 되게 일본어스럽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제가 어순, 문법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예를 좀 들어볼게요. 음. 네, 다 잤습니다. 해서 보시면 어, I go to school 안 보이나요? 예, 이라고 돼 있죠. 이게 뭐 영어로 간단하게 이제 나는 학교에 간다인데 아시겠지만 뭐 학교가 스쿨인데 뒤에 있고 간다 고가 여기 있잖아요. 그럼 뭐냐 나는 간다 학교에 이렇게 되는데 주어 서술어가 바뀌잖아요. 위치가 그렇게 바뀌는데 근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보면 와다시와 학교니 이크 나 학교 안 보이죠? 간다.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간다. 한국말이랑 똑같아요.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 배우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빨리 배울 수 있어요. 되게 쉽게 할 수 있고 하지만 회화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꽉 막혀서 특히 일본어 나중에 어렵다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. 사실 파면 팔수록 그렇게 쉬운 언어는 아닌데
하지만 이 문법, 어순이 같다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.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. 예, 그렇고요. 그래서 그렇고 뭐 그렇죠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비슷해요. 문법만 비슷한 게 아니라 비슷한 말들이 많아요. 뭐가 있을까? 예를 들면 약속이라는 말이 있죠. 우리말에 프로미스라고 했는데, 근데 약속이 일본어도 거의 약속이에요. 야크소크인데 그걸 사실 발음할 때는 약속 뭐 이런 식으로 크 발음 정도만 나고 약속이랑 거의 틀리지 않아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계약 같은 거 할 때 일할 때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. 계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이제 계약그, 그래서 그것도 빨리 얘기하면 계약그, 그래서 언뜻 들으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. 그리고 신문도 신붕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고 뭐 거의 비슷한 말들이 많아요. 물론 한자 문화권에서 이제 한자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? 또 중에 있고 잠깐만요. 보이죠? 예, 이거는 이제 글씨가 좀 그런데 그 반대라서 준비라는 단어인데 한국어로 준비인데 이걸 일본어로 읽어도 준비 이렇게 돼요. 준비라고 읽을 수가 있는, 거의 비슷하죠. 준비, 준비 같아요. 거의 사실은 같고 뭐 그밖에 뭐 도서관을 도쇼강이라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언어가 아니다 하는 것들. 분필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일본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일본어를 많이 하면 중국어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조금 갸웃한 게 중국어는 문법이 좀 틀리거든요. 일본어처럼 우리말하고 같은 게 아니라 사실 중국 분들이 영어를 더 빨리 배울 수 있고 잘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랑 약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뭐 하여튼 이거 제 생각이고 그렇죠. 뭐 단어적으로는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, 그런 게 있고 또 그다음 그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그 아까 문법적인 거를 제가 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일본어의 이제 구조를 봐야 되는데 그 히라가나랑 가나카나라는 게 있어요. 저희 한국에서는 훈민정음이라고 있잖아요. 뭐 기역, 니은, 디귿, 리을, 미음, 모음 그런 것들 자음, 모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일본어도 이제 히라가나랑 가나카나라는 게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게 50음도예요. 50음도라서 50개가 있는데 그것들이 각각 두 종류로 나눠 있어요. 그래서 히라가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한자어에서 파생된 그런 말들을 사용할 때 쓰고 가다카나는 외래어를 써요. 그러니까 미국말, 영어, 프랑스어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가다카나로 쓴다는 거. 그리고 외국말이 아니더라도 좀 강조하고 싶다거나 뭐 효과음이라거나 무슨 뭐 그런 의성어 뭐 그런 것들은 가다카나를 일부러
쓰는 경향도 있어요. 가타카나가 사실 좀 문자 자체가 힘차고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일부러 쓰기도 한다. 반드시 외래 의성어, 의태어, 뭐 외국어에서 쓰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게 있죠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랑이라는 글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두 가지 다. 네, 여기 제가 썼습니다. 썼는데 뭐 글자가 좀 한데 이해해 주세요. 발글씨 알아볼 수 있도록 어쨌든 썼어요. 썼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겠네요. 네, 이렇게 하면 보이실려나 모르겠네. 이쪽이 좀 불편한가? 이쪽인가? 이쪽이 나실라네? 예. 이렇게 봐야겠네요. 저도 헷갈려서. 이렇게. 그 마이크 때문에 아이라는 말이죠. 여기 이제 아이 사랑이라는 뜻인데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라가나로 쓴 거 아이고, 그다음 밑에는 가다카나 아이, 가다카나죠. 그다음 맨 밑에는 한자 아이. 한자어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어떤 거는 이제 한자 뒤에 또 히라가나가 붙어요. 히라가나가 붙어서 뭐 이렇게 뭐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라는 말로 한자어가 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붙지 않죠. 붙지 않는 경우고. 그래서 이제 히라가나로 이렇게 쓴 아이가 있고, 그 다음에 가다카나로 쓴 아이가 있고, 그 다음에 한자로 썼을 때, 그러니까 한자로 돼 있는 거를 히라가나와 가다카나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게 돼 있는 거죠. 그렇고,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히라가나랑 가다카나는 외워주셔야 돼요. 이건 다 외우셔야 되고 기본으로 외워야 되고, 그리고 한자가 일본이 중국보다는 한자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은데, 그래도 상용 한자라고 해서 2000자 정도를 외우긴 해야 돼요. 거기서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배우는 건데,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제 글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. 근데 여기서도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면, 일본 분들 중에서도 사실 한자를 요새 특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. 왜냐, 키보드로 치면 그냥 뭐 와타시와 소유 막 이런 식으로 일본어로 치면 한자가 자동으로 나오거든요. 거기에 대입해가지고.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좀 있어요. 한자를 뭐 다는 아니, 물론 거의 다 알겠지만, 거의 다 아시겠지만 좀 그런 게 있고. 그래서 뭐 한자는 좀 천천히 외워도 돼요. 어차피 저희가 쓰는 기본 한자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급하게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다라는 거고. 일본어는 뭐 어떻게, 오늘은 제가 이 정도까지 좀 할까 하는데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. 그래서 그 히라가나 가다카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따로 외우세요. 기본적으로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.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외우셔야 된다. 특별히 여기서 제가 설명할 게 그런 게 없어요. 없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고, 히라가나 가다카나를 다 외우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할 게 있을 테니까 그때 더 이어서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럼 우진 ASMR
일본어 특강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